1657년 3월 2일, 일본 에도. 한 도시가 지옥불에 휩싸였습니다. 1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대참사의 시작은 단 한 벌의 기모노였습니다. 그 옷을 입은 소녀들은 하나둘씩 죽어갔고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주받은 옷이다 라고요. 저주를 끊기 위해 불태우려 했던 그 순간 불길은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에도 시대 1656년 겨울 번화한 상업지구 니온바시의 한 고급 비단 상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인 마치야 한베이는 교토에서 들여온 최고급 후리소대를 자랑스럽게 진열했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순놓인 벚꽃과 학문양. 그 아름다움에 누구나 넋을 잃었죠. 첫 번째 구매자는 사무라이 가문의 16살 딸 유키코였습니다. 그녀는 그 기모노를 입고 봄맞이 축제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제 3일 전, 유키코는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리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키코의 가족은 그 기모노를 다시 상점에 되팔았습니다. 죽은 자의 옷을 집에 두고 싶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주인은 부유한 상인의 딸 미유키였습니다. 그녀 역시 16, 그 기모노를 입고 첫 만남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그녀가 탄 가마가 폭주한 말에 치여 전복되었습니다. 미유키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기모노는 상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구매자는 떠돌이 배우 일가의 딸 15살 추르코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아름다운 그 기모노를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소녀. 부모는 전 재산을 털어 그것을 사주었습니다. 추르코는 그 기모노를 입고 첫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공연 도중 무대 위 등불이 떨어졌습니다. 긴 소매가 불길에 휩싸였고 추르코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3일간 고통 속에 신음하다 죽었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빨간 옷이 날 불러요. 3명의 소녀가 같은 옷을 입고 연이어 죽자 에도 전역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붉은 후리소대를 피의 기모노, 저주받은 옷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유키코의 원한이 서려 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옷을 만들 때 쓰인 붉은 염료가 저주받은 꽃에서 나온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상인 마치야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의 상점 앞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다른 상인들도 그를 피했습니다. 제발, 이건 그냥 불운입니다. 저주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치야는 승려들을 찾아갔습니다. 에도에서 가장 영험한 혼묘사의 주지승 지켄을 만났죠. 스님, 이 옷을 없애주십시오. 불태워서 이 저주를 끊어주십시오. 지켄 스님은 오랫동안 그 기모노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비단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묘한 한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네. 올바른 의식을 치르면 이 불길한 기운도 정화될 것이네. 1657년 3월 2일, 혼묘사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구경꾼들, 새 소녀의 명복을 빌러온 사람들, 그리고 저주가 정말 풀릴지 궁금해하는 이들까지. 절 마당 한가운데 큰 화로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붉은 후리소대가 나무 틀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켄 스님이 경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독경 소리가 겨울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의식의 마지막 순서. 스님이 천천히 그 기모노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화로 속으로.
순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크게. 붉은 기모노는 마치 살아있는 듯 몸부림쳤고 불꽃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불을 가져와!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한 북서풍이 불어닥쳤고 불길은 순식간에 절의 처마로 옮겨 붙었습니다. 목적 건물로 빼곡한 애도는 거대한 장작더미나 다름없었습니다. 혼묘사에서 시작해 강풍을 타고 니온바시로, 간다로, 아사크사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챙길 뜸도 없이 도망쳤습니다. 어떤 이는 스미다 강으로 뛰어들었고 어떤 이는 불길에 갇혀 그대로 타 죽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제가 눈처럼 내렸습니다. 첫째 날, 도시의 3분의 1이 불탔습니다. 둘째 날,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남쪽 지역까지 휩쓸었습니다. 셋째 날, 마침내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에도의 60%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약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도성마저 일부가 소실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폐허 속을 헤매며 소중한 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저주받은 기모노, 그게 이 재앙을 불렀어. 메이레키 대화제 이후 막부는 대대적인 도시 재건에 나섰습니다. 더 넓은 도로를 만들고 화재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에도는 더 강한 도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이야기가 영원히 남았습니다. 정말 그 기모노에 저주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불온한 유런이 겹친 것일까요? 역사학들은 말합니다. 당시 에도는 목적 건물이 밀집했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건조했으며 그날따라 유난히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화재는 필연적이었다고. 하지만 3명의 소녀가 같은 옷을 입고 죽은 것은? 그리고 하필 그 옷을 태우던 날 대화제가 시작된 것은?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건 이후 일본에서 죽은 이의 옷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풍습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길한 소문이 도는 물건은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 그것의 진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 속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